글은 독자의 마음도 위로해주지만 동시에 작가의 감정 또한 치유해줍니다. 서로가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 고통의 과정을 글로 풀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한 사람입니다. 또 현재는 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분인데요. 어떤 분일지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아이가 아픈 곳 없이 잘 자라주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 직접 아픈 어머니를 20년 동안 돌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사람입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엄마는 소풍 중의 저자 황교진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대표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뇌질환 그리고 뇌출혈 환자 가족들 그 오랜 긴 병을 돌보느라 너무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상담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돌볼 것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는 그 실버 임팩트라는 사회적 기업 준비하고 있는 기업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가 총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사회적으로 치매 환자는 그 65세 이상 보통 10% 그리고 80세 이상 3분의 1 정도로 하고 있는데 70만 명이 넘어서 이제 100만 명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들이 거의 200만 명이 넘는다고 볼 수가 있죠. 잠깐 따라오시겠어요? 어디 가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포스터가 있어가지고 그 치매 가족을 위한 치유 콘서트를 저희가 한 3번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환자를 돌보느라고 또 가족의 아픔을 돌보느라고 그 옆에서 돌보는 사람들의 아픔은 정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치매는 낫지 않는 병이고 그래서 그 돌보는 가족들을 모아서 위로와 또 공연 그리고 강연을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질문도 받고 함께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도 잘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치유 콘서트를 저희가 계속 준비해 나가고 지역 지자체들과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그 일정 단기간에 병이 낫는 병이라면 이제 가족들이 자기 생활도 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치매는 이제 중환자가 되면 정말 곁에서 자기 모든 삶을 내려놓고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뭔가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먼저 겪은 저하고 이제 동료가 그분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함께 모여서 이 아픔을 우리 혼자만이 겪는 아픔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견디고 있는 아픔임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필요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좀 답변도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 돌보는 힘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혹시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거 있으세요? 저도 그 어머니 병간호 기간에 위로받을 것도 없고 너무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콘서트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 혼자 견디는 아픔인 줄 알았는데 좋은 시간 마련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 이야기 들을 때 올해 한 해 중에 제일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초기에는 자기 혼자서 이 문제를, 치매 문제를 어떻게 견뎌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함께 그 가족들끼리 모여서 강연도 듣고 음악 공연도 듣고 하면서 좀 마음의 쉼을 얻고 가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 한 분 한 분이 좀 만족해 하실 때
또 위로가 됐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너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하기에 되게 남같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분들 그 아픔의 그런 정도는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그런 곳을 이제 찾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먼저 느꼈고, 그래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하는 시간들이 참 저에게도 좀 삶의 의미, 또 우리 사회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간다는 그 가치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하나님 안에서 좀 기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네, 지금 저랑 같이 창업한 동료하고 회의할 게 있어서 회의실로 가고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대표님, 이분은 네. 누구세요? 저랑 그 실버 임팩트라는 회사를 같이 창업 중인 창업 동료이자 저희 이사님입니다. 대표님, 황교진 대표님과는 어떤 관계세요? 뭐 친구이자 동료이자, 네, 그렇고요. 전에 직장에서 만나가지고 또 이런 또 같은 아픔을 공유한 경험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황교진 대표님도 한 20년 이제 어머님을 직접 케어를 했었었고요. 저도 이제 11년 정도 중증치매 어머니를 케어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같이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같이 이런 좀 돕는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돕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을 좀 꼬셔서 네,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류 빠진 건 없고 다 들어왔나요? 견적서나 이런 여러 가지. 그것도 들어왔어요. 네, 그거 들어왔어요. 네, 맞아요.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연락해야 되나? 네,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지금 보드게임하고 네, 그 다음에 상담하고 하는 것들 툴하고 이렇게 어떻게 좀 진열하고 하는 거. 네, 들어왔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대표님, 네. 오늘 많은 회의를 네. 예, 저희 뭐 하반기에 해야 될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모았습니다. 그 대표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건가요? 아주 깊은 고통이 사회 전반적으로 잘 분담되고 나누어져서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고 또 젊은 층은 서로 잘 소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의학 발전에 힘입어서 인간의 수명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난치성 질환인 치매에 대해 고민과 걱정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황교진 대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조금씩 묵묵히 또 최선을 다해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시작하게 된 숨겨진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만나서 그 깊은 사연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들과 또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너무도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언제서부터 이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이렇게 뛰어들게 되었습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치매셨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치매는 아니고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서 쓰러지자마자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가지고 저런 20년 동안 이제 제가 책임지고 돌보는 20년이나요. 그때가 1997년 11월 27일이었는데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근데 어머님이 이제 쓰러져 있는 의식 없는 시간에 대통령이 5번 바뀌었는데 병원에서 포기하고 더 이상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제가 대학원을 그냥 휴학하고 제가 직접 의사 간호사처럼 간호해 드리면서 제 청춘의 거의 모든 기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24시간 가슴이 간호를 먹먹해지고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제가 아이고. 그렇게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보호자의 그런 아픔을 먼저 견디면서 지내다가 네. 작년에 이제 20년 꼭 채우고 어머님이 소천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치매 환자를 11년 동안 치매 어머니를 11년 동안 돌본 친구랑 회사 신우에서 만난 친구랑 만나서 환자 가족들 그 낫지 않는 길고 오래가는 병을 둔 그 가족분들이 겪어야 되는 심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좀 위로하는 일을 하고 네. 싶어서 이런 소셜 기업을 그랬군요. 들어왔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의 대표 이전에 또 작가셨어요. 바로 네. 뒤에 엄마는 소풍 중. 네. 엄마는 소풍 중 어떤 네. 책인지 우리 시청자 중에는 아직 네.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 책은 제가 기독교 신앙으로 이겨나고 견뎌내는 이야기인데 네. 일반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어.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신자들이 먼저 많이 읽으셨는데 청춘의 모든 시간을 이제 내려놓고 누굴 만나지도 또 마음 편히 교회에 갈 수도 없는 그 24시간 시간이 어머님의 어떤 호흡과 또 여러 가지 건강 상태 그리고 중환자의 모습에서 좀 편하게 고통 없이 지내도록 한 시간이 저한테는 그냥 예배 시간과 같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밥을 잘 못 먹고 온갖 인내의 그런 시간이었지만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힘든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제 교인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견딘 그 8년의 시간이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됐는데 그때 저는 누군가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없고 누가 저를 찾아와야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게 저한테 큰 어떤 치유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 잠깐 주무실 때 그 하루의 다짐을 써놓으면 그 다짐의 결론은 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잘 견뎌보겠다. 그 의지를 고백하게 되고 그 의지대로 하루를 살았던 게 이제 거의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기도의 중심은 어머님의 어떤 평안이었거든요. 근데 늘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땅에 떨어지자 정말 제일 많이 드는 질문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는 의사가 아니고 왜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닐까? 그런 질문이 끝없이 덮쳐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어느 순간 어머님도 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이 고통을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 그 질문이 속에서 들면서 왜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내가 잘 간호해 드릴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을 감내할 수 있을까? 그 기도 제목을 왜에서 어떻게로 바꿨어요. 왜라는 질문을 할 때는 너무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우울했는데 어떻게로 기도 제목을 바꾸고 나서 정말 많은 은혜가 주어졌어요. 형제 중에서 네. 유독 왜 우리 대표님이 그렇죠. 그 어머니를 보살피게 되었는지 몇 형제가 있었는지 또 궁금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일남일녀예요. 일남일녀. 네, 연년생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은 어머니 쓰러지신 날 어머니 가게를 나갔어요. 그리고 보통은 그 집에서 간호하는 일을 딸이나 며느리 그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데 네. 정말 낫지 않고 조금씩 상태가 안 좋아지시고 그 힘든 중환자 간호는 그 남자의 건강한 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꼼꼼하고 그렇죠. 그런 면이 필요한데 제가 되게 꼼꼼한 편이었고 그리고 원래 건강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간호하면서 제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이제 교회 여름에 반팔티 입고 가면 체대 나왔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 건강 관리를 하면서 저 자신의 그런 어떤 체력, 뭐 정신적인 의지 이런 부분 또 신앙적인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신앙적 힘 얘기하고 성격이 또 꼼꼼하고 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요. 김병에 효자 없다. 네. 많은 사람 지칩니다. 네. 어머니를 간호한 하루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당연하거나 소개받을 때 늘 사회자가 김병에 효자 없다는데 점점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제일 거부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렇구나. 효자라는 단어예요. 효자.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사랑하며 사는 거고 함께 살아가는 거지 그걸 또 효자로 구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제 하루는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어머니의 호흡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석션을 하고 체위를 변경시키고 기저귀를 갈면서 밤새 보냈는데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밤마다 제가 내일 하루 시작할 때 온몸에 새 힘이 공급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아멘. 잠을 푹 잔 사람처럼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침에 늘 병원에서 어머니 몸에서 환자 냄새 났던 그 중환자실 순간이 저한테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서 제가 3시간 동안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매일 아침 침상 목욕을.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 어린아이처럼 주무시는 모습 보면은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어떤 정결해지는 회복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루 6번 그 약을 드리고 250kcal 이상의 죽을 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죽도 제가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6개월하는 캔에 들어있는 건강식이 네. 영양에 한계가 있을까 봐. 그리고 저는 어머니 표정을 보면 의식이 없고 말씀을 못 하시는데 왼쪽으로 눕고 싶은지 오른쪽으로 눕고 싶은지 지금 대소변에 문제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렇게 석션을 할 때 기관 삭간된 그 목 안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넣어서 석션할 때 보통 병원에서는 간호사나 간병인들이 너무 세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석션 줄에 어머님이 지금 아프시지 않도록 가래를 뽑는지 살을 이렇게 막 자극하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점점점 이제 거의 한 몸이 되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갓 태어난 아픈 내 딸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꿈 많은 청년이 네. 어머니 24시간 간호하다 보면 네. 난 이렇게 계속 하다가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나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은 안 생겼습니까? 주변에서 다 그러다 사회 부정자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때를 슬로우 퀵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슬로우 퀵킥이라 댄스 그거 스텝인데 재밌네요. 제가 이제 2004년 35살까지 집에서 간호하고 그때는 이제 저희 집을 내놓게 되면서 어머님을 이제 돌볼 수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서 모시면서 책을 내고 제 책을 보신 분들이 많이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일반인들인데 우울증에서 회복되거나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시거나 그리고 그때 제 책을 읽어주신 어떤 사장님이 보자고 만나고 싶다 그러시더니 저를 회장님의 연산문을 쓰는 홍보팀 직원으로 특별 채용해 주셨어요. 그랬군요. 근무 시간에도 어머니 병간호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제 책을 읽고 저희 어머니 그 자원봉사로 돕고 싶다, 간호하는 걸 돕고 싶다 그런 여성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들은 그 이전에 오랫동안 24시간 제가 간호하면서 기다렸던 시간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그 삶이 저한테는 특별 은총이고 다른 사람들은 일반 은총이었던 부분들이 막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필요한 적절한 때에 맞게끔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쌓여갔죠. 취업이나 결혼이나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돕는 분을 이렇게 또 연결해서 그냥 감탄이 저절로 나오네요. 지금 궁금해지는데 슬아의 자녀는 몇을 두셨습니까? 지금 아들만 둘,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지금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자식을 낳아야 비로소 철든다고. 제가 이제 나이가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신 그 나이하고 거의 근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머님 그때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일하시고 또 아들인 나를 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게 되면서 또 저희 두 아이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머님이 오래 그 병상에서 누워 계시면서 의심은 없지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다는 거를 느끼게 되고 제가 이제 어머니 간호하는 청년기에 아내와 두 아들의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통을 같이 지고 나가면서 삶의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고민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그 고통이 더 커지는 부분에서 그 낯선 고통에 들어갈 때 더 기도하고 더 절박하게 되는 심정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욕창이나 폐렴은 안 걸리셨지만 이제 소화 기능들이 이제 떨어지시면서 이제 음식이 살로 잘 안 가시면서 욕창이 생기시고 이제 마지막 때를 마셨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나는 어머님을 20년 동안 의식 없는 분을 잘 간호한 아들이라는 자부심에 대해서 묵상이 됐어요. 그 자부심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특정한 인간적인 자부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절대 의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는
옆에서 간호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네.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네. 4개월 정도 이제 그 약을 이제 독한 약을 드시지 않는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간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어머니 부르신 이후에 그 장례식장에서 부활과 천국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랬군요. 지난 1년이 저는 참 어색하고 낯설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왜냐면 때가 되면 지금 어머니 병원에 가서 간호해드려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반복되는 짐들이 딱 이제 끝나니까 제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간호하지 않고 이렇게 일상을 산다는 게 현실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어머님을 간호하는 어떤 그 제가 그동안 지고 왔던 짐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면서 이런 일을 처음 접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네. 일주일 때는 내가 어머님을 나중에 천국에 다시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기도 제목도 궁금해집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는 속에서 한국 사회에 있다 보니까 저는 좀 남들과 다른 동선을 가고 싶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흔한 동선은 이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하고 싶은 건 많이 하고 일반적인 동선이라면 좀 저희 아이들은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발견하고 이루는 데 가장으로서 소원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아픈 가족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집중을 하는데 그 환자의 큰 고통과 낫지 않고 오래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1차 돌봄 제공자인 가족에 대해서는 케어하는 것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이런 선택을 했더니 이런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잘 정리해드리고 심적인 위로도 해드리는 일을 잘 감당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하루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 불안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사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따라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문제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를 되돌아볼 때는 다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희망의 등대가 좀 되어주셔서 생명의 존엄성, 가정의 소중함을 늘 일깨워 주시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변에 장기간 아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그 가족들,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내시라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파이팅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우리 파이팅 한번 해칩시다. 파이팅! 우리 사회는 갈수록 지금 비속과 존속 등 가족 간의 강력 범죄가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기심과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데요. 따뜻한 보금자리가 어쩌다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되었을지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인내와 희생과 책임지는 사랑에 대한 삶을 책으로 또 글로 전해진 우리 황교진 대표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렸으면 합니다. 오늘 새삼 가족의 의미가 가슴 깊이 와 닿는데요. 강대환 시인이 노래한 시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토록 세상살이가 힘들다 말들 해도 층층 돌담 가시밭길 맨발로 가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네,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곳이며 또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울타리 안에서 먼저 서로 희생하고 배려하며 사랑과 기쁨을 채워가야 가정이 가정다워지겠죠. 그렇게 가정 안에서 잘 다듬어진 한 사람, 한 영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텐데요. 오늘 더욱 낮은 자세로 가족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